자, 4강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옵티마이제이션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지나가고요. 자, 벌써 이제 어사이먼트 2가 지금 이제 오늘 이 시간에 나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 우리 배울 SGD, 이게 Stochastic Gradient Descent라고 하는 옵티마이제이션 알고리즘을 이용해 가지고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를 트레이닝하고 그리고 풀리 커넥티드 네트워크에 대해서도 트레이닝하는 것을 숙제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빨리 그 진도를 실습 진도를 나가서 좀 숙제를 조만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기서는 이제 그 저희가 일주일에 2번 수업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리니어 클래시파이어에 대한 것을 오늘 하고 풀리 커넥티드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이제 또 수요일 하고 이렇게 이제 이틀에 대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어사이먼트 2는 아마 2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코र्스에 대한 이밸류에이션은 우리 지나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를 알지브레이크 뷰포인트로 봤을 때 이러한 그 벡터의 곱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게 있었고, 비주얼 뷰포인트에서는 하나의 그 웨이트의 그 로 행에 해당되죠. 그 행을 영상의 그 2차원 영상으로 똑같이 보여주면 이것이 그 클래스 하나에 대한 템플릿으로 볼 수 있다. 그거고, 결국 그 이 웨이트와 인풋 이미지를 곱한다는 것은 바로 템플릿 매칭에 대한 스코어를 구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이제 지오메트릭 뷰 포인트로 해서 이 굉장히 큰 디멘셔널 스페이스에서 이 하이퍼플레인을 정의를 하고 그리고 그 하이퍼플레인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전체 공간을 이 클래스별로 이렇게 나누는 그러한 형태로 우리가 이걸 해석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면 바로 전 시간에 동영상을 다시 한번 보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를 f라고 하는 함수로 보면 이 함수의 인풋 x와 그 다음에 w라고 하는 이 파라미터 웨이트를 구하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 w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에서 우리는 이것을 현재 이 w가 얼마나 잘 설정이 되어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을 측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로스 펑션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트레이닝 데이터가 있으면 그 데이터에 대해서 이 로스 펑션에 적용을 시키면 우리는 값이 나와요. 그래서 그 값을 보고 지금 현재 이 w가 얼마나 좋은가 나쁜가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 중에 우리가 많이 사용되는 기법이 우리가 소프트맥스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그리고 SVM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프트맥스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보조 동영상을 올렸죠.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이 다시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하나의 데이터, 하나의 XI와 그 XI에 대한 레이블, ground truth YI가 이렇게 페어로 들어와 있을 때 실제 답은 YI인데 그것에 대한 계산을 해보니까 YI가 아니고 조금 다른 어떤 결과가 있더라. 그럼 이 두 개를 비교해가지고 우리 로스를 구하게 된다. 이 로스라고 하는 LI라고 하는 것은 i번째 데이터,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한 로스가 되겠어요. 그것을 우리가 소프트맥스로 정의할 수도 있고 SVM으로 정의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면 실제로 이제 풀 로스라고 해서 전체 이
W가 얼마나 잘 돼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특정 데이터 한 개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전체를 다 평균 내야 되기 때문에 n분의 1의 모든 li를 다 서메이션 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다 서메이션해서 평균 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나중에 다시 또 언급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W가 동일한 어떤 로스 값을 갖는 그런 여러 W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W에도 우리가 원하는 어떠한 성질을 가미할 수 있겠는데 이것을 우리는 regularization 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데이터에 대한 로스와 그 다음에 regularization 이 두 가지의 어떤 썸으로 표현이 되는데 보통은 이 앞에 우리가 이제 얼마나 이 regularization을 웨이팅을 많이 줄 것인가 해서 이 람다가 여기 곱해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 스코어 펑션 f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xi가 현재의 w에 대해서 얼마나 어느 클래스에 해당되는가를 나타내기 위한 어떤 스코어 펑션이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w와 xi가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해당되는 데이터에 대한 로스는 yi 그라운드 트루스 값을 레이블을 주고 이 L을 통해서 로스를 구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다 서메이션 해가지고 n분의 1로 이렇게 평균을 내야 되겠죠. li를. 그 다음에 한쪽으로는 w에 대해서 regularization loss를 정의를 해서 이 L에 더하게 된다.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때 이 W를 그럼 어떻게 찾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문제고 이번 장에서 주로 많이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옵티마이제이션 최적화 문제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W라고 하는 함수죠. 이 로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이 W에 대해서 거꾸로 우리가 앞에서는 이 로스를 이 X와 데이터와 W의 함수로 표현을 했는데 이미 트레이닝 데이터는 고정되어 있다고 보고 이 데이터에 대해서 가장 잘 클래시파이 할 수 있도록 해주는 W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 것은 다 고정되어 있고 W가 오히려 이게 파라미터가 되겠어요. 그럼 이 LW를 최소화하는 그러한 W에 대해서 이것을 최소화하는 그 W를 우리는 W 스타라고 하면 결국 이 W 스타를 찾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옵티마이제이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이런 아주 복잡한 형태의 이 지형이 있는데 이 지형에 물론 우리 이 W라고 하는 이 함수, 이 W를 도메인으로 하는 이 LW라고 하는 이 함수는 W가 굉장히 큰 디멘션일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하이 디멘션의 어떤 각각 W1, W2 해서 모든 W의 파라미터에 대해서 이 L이 값인데 이 값 하나.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이렇게 간단하게 해가지고 이 W가 단지 2차원 공간상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x, y 이게 뭐 위도 경도가 될 수도 있고 x, y라고 하는 것을 이 그 위치를 우리는 이 위치가 w입니다. 그래서 w 값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무한대로 있을 텐데 그 중에 한 점 그게 바로 2차원상의 w라고 생각하는 거죠. 실제로는 훨씬 더 하이 디멘셔널 랜드스케이프이겠지만 그것을 우리가 가시화하기 어려우니까 우선은 이제 W가 2차원밖에 안 된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고 x, y 값이라고 하면 그때 이 고도, 이 높이 그것을 우리는 이제 로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LW라고 하는 이 함수는 밑에 있는 이 W라고 하는 모든 2차원 공간상의 이 값 이런 값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하나의 어떤 지형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가장 미니멈이 되는 W를 찾는 거죠. 그 말은 뭔가 하면 이 복잡한 계곡에서 가장 이 고도가 낮은 곳을 찾는 문제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서 출발하든 간에 어디서 출발하든 가장 낮은 바텀에 어떻게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옵티마이제이션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아이디어는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뭐 그렇게 속 좋은 아이디어는 아니에요. 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게 지금 파이썬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그래서 먼저 베스트 로스를 먼저 그냥 인피니트 값으로 두고 그 다음에 이제 x 레인지를 이 1000까지의 어떤 계속 반복하면서 넘을 처음에는 0에서 시작했지만 1000번을 계속 돌면서 우리가 랜덤 넘버를 생성을 해요. 지금 우선 이게 이제 원래 우리가 문제를 잠깐 봐야 되는데 원래 문제는 우리가 x가 하나의 x가 있으면 xi가 있으면 이 xi에 대해서 이게 이제 3073 디멘션이죠. 그럼 이 w가 있어요. 이 w가 바로 3073의 한 행에 3073의 디멘션, 이게 우리가 이제 클래스가 10개였으니까 이게 이제 10 by 3073이죠. 근데 이 xi가 우리가 지금 이제 5만 개의 이그젬플이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각 해당되는 요 하나마다 그림 하나마다 이 w를 거치면 이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스코어가 나오죠. 스코어. 그래서 스코어가 이 하나가 나오는데 얘가 이 10개 각 해당되는 클래스마다 점수 얼마인지가 나오겠죠. 이것이 이렇게 해서 5만 개면 이제 이 5만 개의 트레이닝 데이터의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X 트레인 데이터와 Y 트레인 해서 트레이닝의 레이블 가지고 현재 있는 W를 우리가 그냥 랜덤하게 막 선택하는 거예요. 랜덤하게. 여기서 이 W가 사실 우리가 이제 어떤 W를 설정하는 게 좋은가를 정해야 되는데 여기다 그냥 아무렇게나 막 집어넣어 가지고 모든 5만 개를 데이터를 넣어 가지고 로스를 구하는 거죠. 자, 그래서 로스를 구하니까 얘가 얼마더라 값이 바로 나오죠. 그럼 그 값이 현재까지의 베스트 로스보다 더 작으면 얘가 더 좋은 답이야 해서 이제 로스를 베스트 로스에 저장을 하고 로스를 그 다음에 현재의 그 W를 베스트 W에다가 이렇게 저장해 놓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뭐 1000번, 10,000번 뭐 굉장히 오랫동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뭔가 하면 바로 앞에 있는 이 여기서 하늘에서 막 랜덤하게 뭔가 이렇게 떨어뜨려요. 그래가지고 그 가장 낮게까지 떨어지는 그 점을 찾는 거죠. 그 말은 뭔가 하면 실제로 우리가 어떤 정답이 가장 낮은 곳이 어디 있더라도 그것이 샘플링이 안 되면 그걸 못 찾는 거가 되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이터레이션 할 때마다 한번 반복할 때마다 지금 현재의 그 이게 이제 0번 이 상태에서 계속 이제 증가되면서 현재 이 로스가 보니까 처음엔 얼마고 그럼 지금까지 베스트 로스는 얼마 그 다음에 지금 방금 로스 얼마 그럼 방금 이 베스트 로스는 이 값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업데이트 하면서
베스트 로스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것을. 자, 그렇게 해서 베스트인 웨이트를 구했다고 쳐요. 그게 바로 어디 있나 하면 베스트 W에 있죠. 베스트 W에. 그래서 이 지금 여기 W 베스트 잘못됐어요. 베스트 W에 있는 그것과 베스트 W가 어떻게 돼 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10 by 3073이죠. 그래서 W1, W2 해가지고 W10까지 해서 이렇게 10개의 스코어를 내는 W가 있으면 이것을 테스트하는 그 데이터, 테스트하는 데이터가 있는데 이것을 곱해가지고 나온 결과 이게 스코어가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테스트하는 결과들을 근데 텍스트를 여기서 이제 이게 테스트가 몇 개냐? 만약에 10,000개다. 이게 지금 여기 이제 10,000개 됐죠. 10,000개의 그 테스트 데이터를 이미지를 쫙 해가지고 나오면 이 스코어가 바로 10,000개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것에 대해서는 클래스 1에서는 얼마, 클래스 2에 대해서는 스코어가 얼마 이렇게 스코어가 쭉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얘는 고양이야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뭐 소프트맥스를 쓸 수도 있고 뭐 SVM을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써가지고 결과를 얻을 텐데 어쨌든 이거 이제 10,000개의 스코어가 나오게 되겠다. 그러면 그 10,000개에 대해서 여기서는 그냥 가장 스코어 값이 높은 것 그걸 우리는 이제 Y의 결과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argmax 해가지고 우리 지금 numPy에 대해서는 조만간 다시 다 배울 거예요. 그래서 스코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x가 x에서 0으로 0축으로 해가지고 요 하나마다 가장 큰 값, 얘가 지금 얘가 제일 크다 그러면 0, 1, 2에서 얘는 클래스 2번 클래스야. 요 첫 번째 이미지는 2번 클래스가 답이야. 두 번째 이미지에 대해서는 x2에 대해서는 뭐 여덟 번째가 답이야. 이렇게 해서 이제 쭉 나오겠죠. 얘가 이제 바로 y 테스트 프리딕트예요. 얘가 y 테스트 프리딕트예요. 그리고 원래의 y 테스트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테스트 할 때 정답지가 있어야 되겠어요. 여기 정답지가 있으면 이 정답지가 정답지에 만약에 첫 번째 클래스는 2고 두 번째 클래스는 결과는 우리가 프리딕션 하기는 8이 나왔지만 원래 값은 5다 이렇게 하면 이게 쭉 있겠죠. 그러면 얘가 이제 같은지를 보는 거죠. 그럼 각 해당되는 컬럼마다 같으면 1 아니면 0 이렇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1 뭐 이렇게 해서 같은 애들에 대해서만 얘가 이제 프리딕트고 요거는 이제 원래 그라운드 트루스예요. 그래서 이 두 개에서 같은 애들에 대해서만 1 나머지는 전부 0이 나오고 같은 애들은 1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이거를 다 돼가지고 평균을 내면 전체가 우리가 10,000개인데 10,000개 중에 몇 개가 1인가 라고 하는 값이 나오죠. 그래서 이걸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0.155 이거는 이제 실행할 때마다 좀 다르겠지만 여기서는 0.155가 나왔다. 그러면 얘는 15.5%의 액큐리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테스트 해보니까 그냥 랜덤하게 W로 막 이렇게 아무렇게나 막 만들어가지고 테스트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결과를 봤을 때 그렇게 구해도 한 15.5% 정도는 나오더라는 거죠. 자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물론 이 소타는 이 state of the art 가장 최신의
어떤 그런 잘 나가는 알고리즘은 한 95% 정도 되는데 15.5%가 뭐 굉장히 안 좋죠. 어쨌든 자, 그래서 다른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건 뭐 워낙 이 W가 굉장히 넓은 그런 광범위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샘플링을 얼만큼 할 것인가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에 딱 떨어졌다고 하면 그 떨어진 위치에서 바로 옆에 더 낮은 곳이 있으면 그 값을 찾으면 되는데 그걸 정보를 안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W를 처음에 어딘가를 딱 정한 후에 내 인접한 주위에서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기울기, 슬롭을 찾아가지고 그걸 따라가서 어디 작은 곳을 찾아보자 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옵티마이제이션의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슬롭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구하는가? 결국 이제 1차원에서는 그 함수의 데리버티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슬롭은 이렇게 결정이 된다, 그죠? 자, 그래서 fx를 d로 미분한 것. 자, 그래서 이 말은 뭔가 하면 이 함수가 있으면 여기서 어떤 점에서의 기울기라고 하는 데리버티브라고 하는 것은 이 x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약간 아주 작은 만큼 x 플러스 h만큼 옆으로 살짝 이동했을 때 이 값이 어떻게 변하느냐. 그래서 얘는 지금 약간 올라가죠, 그죠? 값이 이만큼 올라가죠. 이게 기울기죠. 그래서 h분의 바로 여기 있는 높이 차이는 fx죠. 그래서 이 차이, 요 높이 차이의 비를 우리는 h가 0으로 갈 때, 수렴할 때 이 값이 어떻게 되는가, 이게 이제 데리버티브죠.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은 너무나 간단하죠, 그죠? x가 약간 변할 때 fx의 값의 변화량이 어떻게 되는가, 그걸 우리 찾아요. 그걸 우리 데리버티브라고 하면. 자, 그러면 실제로 1차원에 있을 땐 그렇고 이 아주 고차원의 멀티플 디멘션에서는 그 기울기, 이 그레디언트라고 하는 것은 이 벡터로 나오는데, 벡터가 바로 각각 디멘션, 모든 각각의 디멘션에 따라서 편미분한 값이죠. 그래서 x가 약간 바뀔 때 f 어떻게 되는가, 그럼 y축으로 약간 바뀔 때 f 값은 어떻게 되는가, 로스 값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그런 각각에 해당되는 그 값, 그 축의 그 각 디멘션의 약간의 변화, h의 변화에 따라서 f가 어떻게 바뀌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 모으면 바로 그게 하나의 벡터가 되겠어요. 그래서 아까 w가 3070 얼마예요? 그 3073에 그 곱하기 10이죠, 그죠? 그래서 3073에 곱하기 10이니까 3730 디멘션의 그것에 대해서 w 첫 번째 이 w 이렇게 있으면 요 항이 바뀌었을 때 로스 값이 얼마나 바뀌었는가, 요 값이 바뀌었을 때 얼마나 바뀌었는가 해서 이걸 다 구하면 그게 바로 이 현재점에서 이 현재의 현재의 요 w에서 약간 바꿨을 때, w가 약간 바꿨을 때 전체 로스 값이 어떻게 되는가를 각각 값이 나오겠죠. 이게 바로 기울기예요, 그죠? 해당되는 그게 바로 파셜 데리버티브가 되겠다. 자, 그러면 이것이 있으면 결국 어떤 임의의 디렉션에서 슬롭이 기울기가 얼마냐라고 하면 이것과 바로 그 임의의 디렉션은 이너 프로덕트 하면 바로 그 디렉션의 기울기가 나오게 된다, 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앞에 있는 여기서 어떤 지점에서 x축으로는 요만큼 내려가고 y축으로는 이만큼 내려간다. 그러면 가장 기울기가 많이 내려가는 곳이 어딘가 하면 사실 이쪽이죠. 이쪽이 제일 많이 내려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만약 이게 원래 있다면, 정답이 있다면, 그러면 이것의 x축으로는 얼만큼 기울여 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거에다가 x축을 이너 프로덕트 한 것이 요거고,
이게 y축으로 이너드 프로덕트 한 게 이거고, 그리고 결국 거꾸로 말하면 각각 파셜 디리버티브한 요 각각의 것들을 모으면 바로 우리 가장 딥피스트한 그런 기울기가 되겠다 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개념이 네거티브 그레디언트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것은 아래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래서 앞서 만약에 이제 만약 함수가 1차원에서 이렇게 돼 있다면 요 값에서의 기울기 값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뭐 이게 이거분에 이거 해야죠. 예를 들어서 2 정도 된다. 기울기가 2 정도 된다면 실제로 얘가 가야 되는 방향은 마이너스 2만큼 내려가야죠. 반대쪽으로. 그죠? 자, 그래서 아까 설명을 사실 그렇게 했지만 여기서 어떤 점에서 얘의 기울기 그레디언트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가장 가파르게 올라가는 곳, 여기가 사실 그레디언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향은 네거티브 그레디언트 방향으로 가야지 값이 내려간다 이죠. 그래서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반대예요. 그렇죠? 그래서 deepest descent의 디렉션, 가장 가파르게 내려가는 것은 그 기울기 그레디언트의 네거티브 그레디언트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것을 어떻게 구하는가? 뭐 한 가지 아주 간단한 아이디어의 방법이 있겠어요. 만약에 임의로 그냥 current W 해서 현재 W 값이 있어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3730. 아까 우리가 이 C파 10의 예제에서는 C파 10에서 리니어 클래시파이어의 W의 디멘션은 3730이죠. 그래서 많은 그 값들의 W 값이 현재 있다고 치고 이 W의 로스를 보니까 1.25347이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디멘션에서 아주 작은 값을 더해봐요. 첫 번째 W에서 그렇게 해보니까 로스가 1.25332더라. 나머지 다 똑같고, 그죠? 나머지 다 똑같죠. 이게 이제 파셜 데리버티브죠. 파셜 데리버티브. 이 FW라는 게 있는데 이 중에 W의 첫 번째 것만 값을 바꾼 거죠. 그렇게 하니까 이게 그레디언트가 마이너스 2.5더라. 왜냐하면 요 차이, 로스의 차이를 0.0001로 나눈 거죠. 그게 마이너스 2.5예요. 물론 이 값이 더 작으면 작을수록 훨씬 더 정확한 그레디언트를 구하겠지만, 그럼 또 계산의 에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적절한 값인 여기서는 0.0001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2.5.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도 0.001을 대보니까 얘는 0.6이더라, 그죠? 세 번째도 해보면 뭐 계속 그렇게 해서 모든 디멘션에 대해서 로스를 다 구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해보니까 뭐 얘는 전혀 변화가 없으니까 0.0이더라. 뭐 이렇게 이제 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로스라고 하는 것은 결국 W의 함수인데 모든 데이터 I 번째 데이터 LI에 대해서 다 서메이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regularization 을 이렇게 텀을 더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LI는 뭐 이렇게 지금 여기서는 이제 우리 SVM 힌지 로스를 썼죠. 그리고 S는 실제로 이제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니까 W 곱하기 X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원하는 것은 이 L에 대해서 W로 미분한 것이 어떻게 되는가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하면 지금 이게 어떤 일이 얼마만큼의 일인가를 볼게요. 자, 지금 W 커런트 W에서 하나 바꿀 때 이게 바꾸죠. 지금 현재 요걸 하나 바꿀 때 이 로스는 어떻게 구하는가 하면 아까 했던 이게 5만 개 n이 5만 개예요. n이 1부터 5만 개죠. 그죠? 그래서 1부터 5만 개 i가 5만 개의 이 li를 다 구해야 되죠. 현재 있는 그 xi를 데이터 xi에 현재 있는 w 플러스 h 요거에 대해서 다 구해야지 얘가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디멘션이 아까 이게 3만 730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만큼에 대해서 3만 개에 대해서 하나 할 때마다 곱하기 이 5만 개. 지금 이 5만 개라고 하는 것은 딥러닝에서 굉장히 데이터가 작은 거예요. 이것을 해야지만 겨우 DLDW가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계속 더 낮은 곳을 찾아가면서 매번 해야 되죠. 이게 엄청나요. 그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결과를 구한다는 것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방법은 어차피 이게 W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결국 A라고 하는 함수는 결국 이 W의 어떤 함수를 이렇게 나오죠. S 대신에 얘가 들어가고 그래서 서메이션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럼 얘를 조금 더 이렇게 수학적으로 심볼릭하게 이 그레디언트를 구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애널리틱 그레디언트예요. 아까 거는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구한 것이라면 얘는 이제 분석적인 방법으로 그레디언트를 구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이제 미분법을 이용하면 되는데 여기 있는 사람이 이 왼쪽에 있는 사람은 아이작 뉴턴이죠. 이게 이제 뉴턴의 1법칙, 2법칙, 3법칙에서 운동 있죠. 운동 해석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물체의 이 속도 이런 걸 우리가 개념을 가지고 오려고 이게 미분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 만들었어요. 옆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분은 이 독일의 또 수학자 원래는 수학자가 아닌데 외교관으로도 있다가 이제 수학을 다시 공부해가지고 했죠. 이게 라이브니츠예요. 그래서 이 분은 이 삼각 함수나 로그 함수를 다 이분이 만들었죠. 근데 함수의 이제 그래프를 이해하려고 우리 지금까지 이제 그래프에서 설명했잖아요, 그죠? 그래프에서 이 그래프가 어떤 모양인가라고 하는 것을 개념을 하기 위해서 이게 y 값이 x가 값이 바뀌면 어떻게 y 값이 바뀌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개념을 만들었죠. 그래서 사실은 이 캘큘러스 미분법에 대한 이 것을 동시다발적으로 이 두 분이 다른 용도를 위해서 만드는 분이에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그 애널리틱 그레디언트를 이용을 하면 바로 구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이게 함수가 있는데 이 L이라고 하는 함수는 결국 W 함수죠. 근데 이 W의 함수인데 이 W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W를 미분한 이걸 우리가 어떻게든 이제 수학적으로 풀어서 구하고 여기다가 지금 우리가 원하는 어떤 의미의 I 데이터 xi를 집어넣어 가지고 그때의 기울기 값을 구하고 그걸 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LW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자. 그런데 이제 이게 수학적으로 워낙 이게
우리가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는 하나만 딱 있으니까 괜찮지만 아까 함수가 있어도 여기 보면은 이 x에 대해서 s는 이 w로 곱해가지고 나오는 함수고, 그 다음 li는 또 이것들의 어떤 조합을 해가지고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그 다음 항이 또 있어서 또 나오고 이렇게 되니까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l에 대해서 w를 미분한 값은 li에 대해서 또 이 미분한 값을 구하고 뭐 이렇게 이제 계속 하는 방법을 우리가 이제 체인 룰이라고 그러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백 프로퍼게이션에서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이제 이것을 백 프로퍼게이션이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해 가지고 이 DLDW라고 하는 것을 이제 실제로 구할 수가 있겠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이제 백 프로퍼게이션 할 때 다시 배우기로 하고, 결국 이제 그레디언트를 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이 로스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그 로스라고 하는 것은 결국 W라고 하는 파라메타의 함수이고, 결국 그 W를 어떻게 하면 가장 이 로스 값이 작게 되겠는가. 그래서 베스트 W를 찾아야 되는데 그것을 찾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현 임의의 어떤 W를 초기화해서 두고 거기서부터 기울기를 구하고 그 기울기에 따라가면서 계속 밑으로 내려가면 우리가 가장 높이가 작은 L 값이 작은 W를 찾을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그 기울기를 찾아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앞서 봤던 것처럼 numerical gradient를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구현하기 굉장히 쉬워요. 대신에 굉장히 느리고 계산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데이터만 가지고 지금 주어진 그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한 것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approximate 된 값만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analytic gradient, 이게 분석적으로 하는 것은 그 수학적으로 그냥 문제를 푸는 거니까 exact한 gradient를 구하고 아주 빠르게 구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런데 거기에 이제 에러가 구해지기가 쉽다 이런 게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이제 뒤에서 다시 또 잠깐 보면서 합시다. 이 analytic gradient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backpropagation에서 그것을 실제로 구현을 해서 문제를 푸는 것을 우리가 상세히 배울 거니까 그때 이제 analytic gradient가 왜 에러가 더 많을 건가라고 하는 것을 보도록 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먼저 analytic gradient를 가지고 사용을 하고, 이게 에러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numerical gradient를 가지고 제대로 됐는지를 체크한다는 개념으로 하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gradient check이라고 그렇게 부른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파이썬으로 정의하기를 f가 있고 여기서 이제 뭐 로스 펑션이 되겠죠. 그 다음에 x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analytic gradient 있고 그 다음에 이제 numerical check하고 뭐 h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하는데 이걸 이제 구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널리틱하게 구해놓은 어널리틱 그레디언트가 있고 그 값하고 실제로 누메리컬의 어떤 값 계산한 거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얼마나 정확한지를 찾아가는 건데, 이런 것들을 이제 쉽게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이 파이토치라고 하는, 그래서 예를 들면 파이토치에서는 graduate check, gradient check이라고 하는 grad check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측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넘어가고,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을 우리 이제 통칭해서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 현재 W가 있다고 치고, 그럼 현재 W에서 그레디언트를 구하고 그 그레디언트의 네거티브 그레디언트, 그러니까 가장 그 위치에서, 로컬한 위치에서 가장 기울기가 큰 것의 값 쪽으로, 그 방향으로, 그게 우리가 네거티브 그레디언트라고 그랬어요. 그 네거티브 그레디언트의 디렉션으로 한 스텝 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한 스텝이 얼마나 많이 가는가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또 정의를 해야 되는데, 약간 가서 거기서 또 그레디언트를 구하고, 그래서 거기서 또 한 발짝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그런 방법을 우리는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파이썬 코드가 있는데 바닐라 그레디언트 디센트 이렇게 해요. 보통 이게 이제 바닐라라고 하면 무슨 바닐라 아이스크림 얘기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무 딕셔너리나 돌아서 바닐라를 찾아보면 두 번째에 어떤 사람이나 어떤 물건이 바닐라 같다, 이 말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게 오디너리하고 평범하고 특별한 게 없고, 그리고 또 별 특징이 없고 흔하고 이런 것으로도 쓰이고, 굉장히 보어링하다, 지루하다는 그런 뜻에서도 바닐라라고 하는 것을 써요. 그래서 이제 그냥 일반적인 평범한 그레디언트 디센트, 아무 어떤 특별한 기능들이 추가되지 않은 그런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은 먼저 W를 initialize weight 하죠. 그래서 웨이트를 초기화하는 뭔가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초기화를 했다고 쳐요. 어떻게 하는지는 우리가 나중에 또 나올 거예요. 웨이트 이니셜라이제이션 기법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얼마만큼, 넘버 오브 스텝만큼 이미 고정되어 있는 1000번, 아까처럼 10,000번 이렇게 t를 돌면서 현재 있는 그 로스 펑션과 데이터와 w 가지고 그레디언트를 계산하죠. 아까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는 방법은 아까 봤던 것처럼 뉴메리컬 그레디언트와 어널리틱 그레디언트 방법을 쓰겠죠. 그것도 우리 나중에 다시 좀 더 상세하게 나오는데, 뉴메리컬 그레디언트는 이미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배웠고, 어널리틱 그레디언트는 나중에 백프로포게이션 하는 데서 다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레디언트를 구하면, 그러면 W는 현재의 W에서 W 곱하기 러닝 레이트.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에 이런 형태의 위치가 있는데, 지금 현재 내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그레디언트를 구했어요. 이거는 물론 그레디언트가 아니고 네거티브 그레디언트죠. 그럼 여기서 이만큼 다 갈 수도 있고, 이보다 더 많이 갈 수도 있고, 혹은 조금만 갈 수도 있고, 그거는 우리가 여기다가 러닝 레이트, 얼마만큼 갈 것인가, 그러니까 이 W, 현재 W에다가 플러스 여기 있는 러닝 레이트에다가 곱하기 DW. 이 DW는 이거죠. DW. 그죠? 그래서 이 DW만큼을 다 가는 게 아니라 조금 갈 수도 있고 많이 갈 수도 있고, 어쨌든 이 러닝 레이트 곱한다 이죠. 자, 그래서 여기 위에서 보면 이제 이 알고리즘에서 정의해야 되는, 결정해야 되는 것이 하이퍼 파라미터들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웨이트 이니셜라이제이션 메소드. 그러니까 웨이트를 어떻게 처음 초기화할 것인가, 그렇죠? 그게 중요하죠. 처음 출발을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빠르게 가장 바텀을 찾을 수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중간에 바텀을 못 찾고 엉뚱한 데 갔다가 이렇게 헤맬 수도 있고, 아니면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넘버 오브 스텝. 이 넘버 오브 스텝은 결국은 언제 멈출 것인가. 내가 1000번 하고 멈추느냐,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스톱하는 컨디션이 있을 거예요. 그런 의미고, 러닝 레이스는 한 번 스텝, 한 스텝마다
우리가 이 웨이트를 어떻게 업데이트 할 것인가, 이게 이제 러닝 레이시오.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옵티마이제이션에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이것에 따라서 결과가 성능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겠다. 결국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하는 것에다가 이런 어떤 하이퍼 파라미터를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서 다양한 옵티마이제이션 방법이 만들어지겠어요. 자, 그래서 먼저 오리지널 W가 여기 있어요. 오리지널 W. 그래서 이 오리지널 W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레디언트의 네거티브 방향으로 계속 조금씩 가가지고 결국 이제 제일 낮은 점을 찾으면 되죠. 이것은 이제 웨이트 W가 2차원밖에 없다고 치고 W1, W2 2차원에서 이 높이가 이 파란색일수록 높고 빨간색일수록 낮은 이런 슈도 컬러를 매핑한 그런 이미지를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낮고 이게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높고 결국 이게 이제 값이 각각 W마다 W에 대해서 오브젝트 펑션이죠. 혹은 로스 펑션이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는 우리가 이 모든 W에 대해서 이 값을 다 계산해 있지는 않아요. 다 있으면 그 중에서 제일 작은 거 찾으면 되니까. 근데 이걸 모든 디멘션에 해당되는 모든 값들에 대해서 W의 모든 촘촘한 값에 대해서 그 로스 펑션을 다 구할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결국 이 지금 여기 이제 예를 든 것이 얘는 지금 어떤 모양인가 하면 여기 이제 이런 모양이에요. 여기 옆에 있는. 그래서 아주 길쭉하게 되어 있는 그런 이제 이 럭비공의 한 반 자른 거 뭐 같은 그런 형태의 것이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여기가 현재 위치다 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기울기를 구해가지고 그 기울기의 반대 방향으로, 이게 기울기 반대 방향이에요. 기울기 반대 방향으로 쭉쭉 이제 내려가게 되겠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굉장히 아이디얼하게 뭐 이런 형태의 쉐입이었다면, 이 엘립소이드라면, 그러면 여기서 어떤 방향으로 하든 결국 이 방향은 가장 이 바텀에 해당되는 위치로 방향을 보여주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 방향이 아니라 이게 기울기가 길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센터가 여기 있다면 이쪽으로 안 가고 이쪽으로 가겠죠, 그죠? 기울기가.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으로 하면 이렇게 then we will start off at some point, and then eventually just taking tiny gradient steps each time, you'll see that the parameter will arc in towards the center, this region of minima. And that's really what you want, because you want to get to low loss. And by the way, as a bit of a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본 것처럼 여기서 만약에 요 점에서 출발하면 아마 저기서 보면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이제 찾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로컬한 지점에서 스티피스트 디센트라고 하는 방향으로 이 3차원 공간을, 이 3차원은 굉장히 하이 디멘션인데 그 공간을 딱 자르면 결국 그것은 항상 이렇게 그 방향으로 잘랐을 때에 이쪽 뷰에서 보면 항상 이런 모양이 돼가지고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기울기가 이쪽인데 이쪽 방향 네거티브 스티피스트 디렉션으로 가면서 결국 우리는 이제 이 W인데 W 그 디렉션에서의 델타 W만큼 내려가면 결국 이게 델타 L만큼 값이
떨어지게 된다. 이제 그런 말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런 그 웨이트 초기값, 초기 위치가 어디냐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몇 번 우리가 하는가. 그다음에 한 번 할 때마다 얼마만큼 성금 갈 것인가. 이런 어떤 하이퍼 파라미터에 따라서 얘들이 이 성능이 달라질 수 있다.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아까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이게 이제 결국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예요. 자, 그래서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하는 것은 이 아까 LI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이것에 대한 그것을 수치적으로 뉴메리컬하게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수학적으로 어널리틱하게 계산했다고 쳐요. 그렇더라도 결국 그것에 대한 기울기 그레디언트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모든 데이터 n의 서메이션 해가지고 평균 내야지만 구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원래 LW가 개념이 바로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현재 있는 W에 적용시켰을 때 그 로스를 다 돼가지고 평균 낸 것으로 이렇게 정의를 했기 때문에 내가 뉴메리컬하게 그레디언트를 구하든 어널리틱하게 그레디언트를 구하든 어쨌든 모든 n에 대해서 모든 li, xi, yi에 대해서 다 이 그레디언트를 적용시켜 가지고 값을 구해야지 그레디언트를 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에서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모든 트레이닝 데이터 뭐 이상하다 이거 트레이닝 데이터가 n개 있으면 이 n개에 대해서 다 이것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건 한 스텝에서 그렇게 구한 거고 그 다음에는 반복하면서 스텝 사이즈에 혹은 또 수렴할 때까지 계속 반복해야 되니까 이게 전체가 엄청나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딥러닝에서 n은 한 100만 개 혹은 1000만 개 뭐 이렇게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으로 구하는 것 자체가 어널리티컬한 그레디언트 방법을 계산하더라도 이 모든 i에 대해서 다 구해야 돼서 이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다. 자,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예요. 그래서 n이 클 때는 당연히 실용적인 접근 방법으로 모든 학습 데이터, 러닝 데이터에 대해서 트레이닝 데이터의 전체에 대해서 그레디언트를 구하지 말고 그냥 샘플링 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만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도록 하자. 이게 바로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는 배치라고 하는 것은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다 적용해서 그레디언트를 구한다고 한다면 여기서는 이제 미니 배치. 그래서 배치가 아니라 미니 배치. 그래서 한 스텝 할 때 그레디언트를 구할 때 32개의 데이터를 샘플링하거나 64개 혹은 118개 이렇게 샘플링 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만 구해서 그레디언트를 구하자. 그레디언트 구하는 게 그레디언트 구해져 있고 그걸 이용해서 로스를 구하자. 로스. 그렇죠? 로스의 변화. 그걸 구해야지 결국 이 스티피스트 그레디언트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있던 그 코드에서 약간 달라진 것이 먼저 샘플링을 먼저 해요. 이 배치 사이즈가 아까 32, 64, 128 일반적으로 그걸 가지고 샘플링 해가지고 어떻게 샘플링 할 것인가는 우리가 뭐 있겠죠. 그래서 미니 배치를 구한 후에 그 미니 배치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가 2개 더 늘어났어요.
그 배치 사이즈를 얼마나 할 것인가. 여기서 말하는 배치 사이즈는 미니 배치 사이즈죠. 미니 배치 사이즈를 얼마나 할 것인가. 그 일반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GPU를 쓰면 GPU 메모리에서 얼마만큼 데이터를 계산할 수 있는가에 의존적이기 때문에 GPU 메모리 사이즈에 따라서 이 배치 사이즈를 결정하고, 만약에 그 미니 배치 사이즈보다 이렇게 훨씬 더 GPU가 많으면 그러면 또 그 GPU 각각 패러럴하게 이 샘플링을 다르게 해가지고 이거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근데 이제 데이터 샘플링은 어떻게 샘플링 할 것인가, 이거는 이제 어떤 우리가 풀려고 하는 문제의 타입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클래시피케이션 프로블럼이고, 다른 형태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또 이런 데이터 샘플링 하는 방법들이 또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겠다, 그죠? 근데 이걸 좀 다르게 생각해 보면 결국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LI를 서메이션 해가지고 이걸 평균 낸다는 것은, 그럼 이 원래 데이터가 분포가 있는데 그 원래의 데이터 분포가 있을 때 거기서 그 데이터 분포에 이 디스트리뷰션 분포가 데이터 디스트리뷰션 있으면 P 데이터가 있으면 그 P 데이터의 expectation L 로스 펑션의 XY에 대한 expectation이 사실은 평균이에요. 알겠죠?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실제로 그 데이터가 있는 분포,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50점이 5명 있고, 그 다음에 60점이 3명 있고, 그 다음에 70점이 2명 있고, 그 다음에 뭐 100점이 1명 있고, 이런 어떤 분포가 있는 거죠. 그게 평균 낸다는 말은 뭔가 하면 여기 있는 이 데이터 요거에 대해서 이만큼, 이 전체 10명 중에 5명에 해당되는 그 확률값을 곱해야지 이게 익스펙테이션이 되죠, 전체가. 이게 결국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원래 있는 이 트레이닝 데이터, 이것도 역시 모든 데이터를 다 다룬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 트레이닝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있던 그 원래 파퓰레이션 전체가 있다면 거기서 사실은 트레이닝 데이터도 어찌 보면 샘플링한 거예요. 그래서 이 트레이닝 데이터의 그 분포 디스트리뷰션을 알아야지 사실은 되는데, 이 전체를 다 중에서 이만큼의 걸 가지고 트레이닝 데이터를 만들었다면 이 트레이닝 데이터를 전체를 다 할 필요도 없고, 역시 이 트레이닝 데이터도 원래에 있던 이 파퓰레이션의 어떤 샘플링 한 거기 때문에 이 중에서 어떤 특정한 부분 이만큼을 아주 잘 샘플링 해가지고 이것의 분포가 원래 있던 트레이닝 데이터의 분포 혹은 원래 있던 이 파퓰레이션의 분포와 동일한 성격을 갖는 형태로 잘 샘플링 해가지고 최소한으로 가지고 그레디언트를 구하면 그것이 결국은 원래의 population, 원래 있던 것의 LW와 혹은 원래 있던 것의 LW의 W, 이 그레디언트나 다 유사할 것이다. 그게 바로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에서 가지고 있는 개념이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트레이닝 데이터도 당연히 그런 디스트리뷰션에 의해서 구했기 때문에 당연히 테스팅 데이터도 동일한 어떤 디스트리뷰션을 가져야지 작동이 되겠죠. 그렇게 우리는 트레이닝을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바로 이 샘플링된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expectation을 구해서 그걸 가지고 쓰면은 원래의 그 전체 population에 대한 것이나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 샘플링을 한다는 개념에서 이게 확률적으로 그레디언트를 구해가지고 디센트 방법을 쓴다. 이게 이제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하는 말이 나온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확률적으로 그레디언트를 구해서 가장 디피스트한 기울기로 내려가면서 이 펑션의 가장 작은 값을 찾아간다. 이게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의 가장 기본이 되겠다, 그죠? 자, 근데 여기 이제 요 스탠포드의 인터랙티브 웹 데모에서 요 지금 링크가 있는데 요 자료는 다시 또 우리 거의 다 올릴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여기서 이 홈페이지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세팅해 보면서 달리 이것을 계산해 볼 수 있는데 뭐 이게 파라미터를 바꾸면 어디가 바뀌는가 하면 이 W가 바뀌어요. W 이 중간에 있는 W가 바뀌죠. 그 다음에 그럼 당연히 W가 바뀌면 고정된 이 X, Y 이 점들이 이제 이미 정해지기를 빨간색, 파란색, 녹색 그룹에 세 가지가 있고 그 레이블을 우리는 0, 1, 2라고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리니어 클래시파이어의 이 W 값이 바뀜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 베이스가 바뀜에 따라서 바이어스가 바뀜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이걸 테스트 해볼 수 있는데 이거 잠깐 설명을 해주면 원래 이게 W가 우리 지금 이제 레이블이 클래스가 3개죠. 그래서 이제 W가 W 0, 1, 2 이렇게 3개 있어요. 근데 마침 스코어는 3개 나오겠죠. 어떤 X를 하나 적용시키면 근데 X는 지금 디멘션이 2개예요. 그래서 W도 행은 W가 행이 2개예요. 그래서 이거 곱하기 이거 해가지고 그 다음에 베이스 B를 더하면 스코어가 하나 나오죠. 그 다음에 이거 곱하기 이거 해가지고 베이스 하나면 그 다음에 그 다음 결과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거 곱해가지고 이거 X 곱해가지고 바이스 하면 얘가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스코어가 3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W 요거와 곱하기 요거 W0, WX 이 데이터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각각 클래스마다 3개씩 해서 9개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구하는데 우리가 원래 정답 그라운드 트루스는 얘가 클래스 0이에요. 그러니까 요도 0이고 얘도 0이고 여기 0인 게 3개, 그린인 게 3개, 레드인 게 3개 이렇게 해서 각각 X 해서 이걸 빨간색 색 컬러로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현재의 W가 9개인데 파라미터가 그에 대해서 요 현재의 데이터를 적용시키면 각각 스코어가 첫 번째에는 0 클래스가 1.2고 0.01, 0.0이니까 얘는 지금 스코어가 첫 번째 클래스가 가장 값이 크죠. 그래서 얘는 첫 번째는 0번이에요. 답이. 프리딕션 한 것도 0이고 결과도 0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있는 이 세 개는 잘 계산된 거예요. 얘가 지금 답은 요 1이고 얘는 0이에요. 원래는 답은 1인데 클래스 0이 들어가는 거죠. 여기는 클래스가 둘 다 2니까 오케이. 여기는 원래는 클래스가 2라야 되는데 지금 결과로는 1이 나오는 거죠. 지금 이제 현재 그렇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게 바로 빨간색 아까 있는 건데 여기 보면 이제 클래스가 원래 2번인데 결과는
1번 클래스가 가장 값이 크게 나왔죠. 이게 잘못된 거죠. 하여튼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로스를 정의를 할 수 있겠죠. 로스를 여러 가지 형태로 정의할 수 있는데 현재 로스를 보니까 이렇게 쭉쭉 해가지고 평균값이 0.64더라. 이게 이제 샘플링을 9개만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고한 후에 이렇게 하면 나머지 이제 임의의 테스트하는 임의의 데이터가 들어오면 얘는 이제 이것에 의해서 빨간색으로 클래스가 클래시피케이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이그젬플에서 우리가 이 W 값을 계속 바꿔보고 그 다음에 X 값도 얘도 이제 움직일 수 있어요. 움직여보고 하면서 실제로 값이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이제 이 작동을 시켜보면 이렇게 계속 반복하면서 업데이트하면서 W를 업데이트 해가지고 안정적인 결과를 얻죠. 그때 여기 이제 로스 펑션을 우리가 소프트 맥스를 쓸 수도 있고 스트럭처드 SVM 이 전부 다 이제 멀티 클래스 SVM 로스를 쓰는데 그 안에 소프트 맥스를 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랜덤하게 초기화해가지고 다시 놔두면 계속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찾아가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지오메트릭 뷰로 해서 해석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스코어를 구했고 그래서 이것을 조금 여러분이 좀 만져보면서 좀 더 이해를 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다시 되돌아와서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의 문제는 결국 이제 이 로스 펑션이 이게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컨디션 넘버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컨디션 넘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리니어 시스템에서 매트릭스에 여기서 이제 헤시안 매트릭스의 가장 큰 싱귤러 밸류와 가장 작은 싱귤러 밸류의 레이시오가 굉장히 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이제 이 여기서 리니어 시스템에서 보면 바이어스 값이 바뀌어지면 이 x 값이 굉장히 불안하게 값이 많이 바뀌는 그렇게 되면 이 컨디션 넘버가 굉장히 크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말이 뭔가 하면 한쪽이 얘가 지금 기울기를 구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쪽 그러니까 이거를 x 축으로는 이만큼, y 축으로는 이만큼이에요. 이 두 개의 조합으로 이제 결국 그레디언트가 구해지는데 그래서 각 해당되는 축에서의 그 싱귤러 밸류 값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 그레디언트 디스트에서는 이런 기울기가 있으면 여기서 기울기를 이렇게 되니까 기울기가 크다는 말은 약간만 W를 델타 W를 이동시켜도 이 로스 델타 L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큰 변화가 있다는 거죠. 반대로 이 완만하다는 것은 이 요거를 똑같이 이렇게 움직여도 델타 W를 움직여도 이 L의 변화는 굉장히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레디언트가 작다는 말은 웬만큼 W를 이동시켜도 로스는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가 바로 한쪽 축은 굉장히 그레디언트가 크고 한쪽 축은 그레디언트가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쪽 방향, 버티컬 방향으로는 굉장히 빠른 어떤 움직임을 갖고 반대쪽으로는 적게 움직이게 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지트 현상이 생기게 된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 방향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값을 이렇게 바꿔주는가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또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스트에서 문제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W가 굉장히 하이 디멘션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떠한 그 디멘션에서는 얘가 이렇게 그레디언트가 이렇게 올라가는 방향으로, 또 어떤 방향에서는, 또 디멘션에서는 이게 또 이제 감소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그레디언트가 막 이렇게 조합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가 됐을 때 바로 이런 그 새들 포인트가 만들어지는데, 이 새들 포인트는 한쪽 축으로는 이게 이제 이런 플러스고 기울기가, 다른 한쪽 방향으로는 이게 마이너스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이제 포인트가 우리가 새들 포인트가 되겠어요. 아니면 이제 이 로컬 미니멈은 어떤 특정 고점에서 모든 애들이 다 플러스 형태로 그레디언트가 만들어지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요 지점에서 극소값이 만들어져서 요 그레디언트가 0인 그런 값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가장 바텀은 여 밑에 있는데, 글로벌 미니멈은 여 밑에 있는데, 요 로컬한 미니멈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레디언트를 찾아가지고 갑자기 여기서 0이 되면 더 이상 변화가 없는 거죠. 그레디언트가 0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로컬 미니멈 프로블럼이 있을 수가 있겠다 이죠. 그래서 뭐 이 새들 포인트든 혹은 이제 이런 로컬 미니멈이든 어쨌든 이게 제로 그레디언트가 발생이 돼서 결국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여기서 그냥 멈추게 돼서 더 이상 우리가 작동이 되지 않는다 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바로 이 스토캐스틱이기 때문에 앞에 거는 꼭 SGD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그레디언트 디스턴트 가지고 있는 문제고, 여기서 이제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스턴트는 우리 전체 샘플 파퓰레이션에서 아주 작은 데이터만 이렇게 샘플링 했기 때문에 그 샘플링 한 것이 원래의 어떤 그 그레디언트를 정확하게 반영해 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뽑았느냐에 따라서 그 그레디언트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실제로 예를 보면 여기에 we have this velocity vector that we've built up as we rolled downhill, and that can hopefully carry us through the saddle point and let us continue rolling all the way down. 여기 이제 까만 If you think about what happens in poor conditioning, now if we were to have these kind of zigzagging approximations to the gradient, then 여기서 이제 까만색에 대한 것이 바로 이제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해서 이렇게 그레디언트가 계속 노이즈가 생기는 그런 형태의 예를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미니 배치가 어떤 식으로 구해지는가에 따라서, 샘플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노이즈가 많게 된다. 그래서 그레디언트가 일관되게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XT가 있으면 여기에 기울기를 구하고, 기울기가 방향이 이렇다면 이게 이제 델타 F XT가 되겠어요. 그러면 반대 방향으로 이 러닝 레이트만큼 알파 곱하기 마이너스 알파 XT만큼을 곱한 이 방향으로 업데이트 해가지고 그 다음 XT 플러스 1을 구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식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죠. 넘 스텝만큼.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게 이 W를 계산할 때 이 W가 바로 작은 미니 배치 샘플 데이터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 DW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노이즈가 있다 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모멘텀이라고 하는 지금까지 꾸준하게 왔던 것이 있으면 그 방향을 계속 최대한 유지하면서 줄어들도록 그렇게 이제 하려고 바로 이 지금 현재 벨로시티가 처음엔 0에서 시작하지만 여기다 계속 얼마만큼 이제 로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만큼 거기다가 추가해가지고 과거에 있는 벨로시티만큼을 곱해가지고 더하고 새로운 이 그레디언트만큼을 더해가지고 새로운 벨로시티를 구하는가 이렇게 이제 계속 애들 해서 이제 F 기울기 요 기울기가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벨로시티인데 그 벨로시티를 바로 쓰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것에 로우만큼을 곱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더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구하면 그것에 대해서 또 그 다음 할 때는 또 이걸 바탕으로 해서 또 로우만큼 곱해가지고 적용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로우라고 하는 애가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하이퍼 파라미터인데 여기서 이제 프릭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자동차가 출발해가지고 쭉 가면 계속 마찰 저항에 의해서 속도가 조금씩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그 줄어드는 것만큼을 우리가 프릭션 여기서 로우라고 하고 그 로우가 뭐 0.9를 할 수도 있고 0.99를 할 수도 있고 해서 그 값에다가 새롭게 구한 이 벨로시티를 대가지고 구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현재 이치가 여기 있으면 xt가 있으면 현재 그 기존에 벨로시티가 이렇게 왔다 계속 지금까지 이렇게 쭉 왔다면 이거는 계속 누적하기 때문에 결국 지금까지 전체적인 흐름을 계속 나타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게 로 vt가 있으면 그럼 현재 여기서 이 xts의 기울기는 사실은 이렇더라 라고 하면 이것과 이거를 더해서 최종적으로는 이거를 새로운 VT 플러스 1이라고 하자 이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얘가 샘플이 미니 배치 샘플이 달라질 때마다 요 디렉션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막 불안한데 이 로우 VT를 계속 유지하면서 계속 애드하기 때문에 얘가 원래 있던 이 VT 쪽으로 조금 더 가는 거죠. 물론 이 새로운 그 기울기 구한 것이 약간 반영이 돼 가지고 VT가 T 플러스 1이 결정이 된다 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 이게 이제 방금 설명한 방법이에요, 그죠? 이게 이제 SGD에다가 모멘텀을 구하면 되는데 이제 요 방법이 조금 이제 어떻게 해석되는가 하면 현재 우리가 기울기가 1차원으로 생각했을 때 여기가 이제 XT라면 여기에 지금까지 구한 이게 이제 VT 플러스 1이라고 하면 이게 알파에 곱한 VT 플러스 1이라 그러면 그것에 마이너스를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요만큼 마이너스 알파 VT 플러스 1 해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이제 XT 플러스 1로 가는 거죠. 그럼 이 알파 VT 플러스는 어떻게 구하는가? 여기 지금까지의 기울기, 이 기울기에다가 VT에다가 로를 곱하고 거기다가 지금 새로운 이 점에서의 새로운 기울기 그걸 대가지고 그것을 VT 플러스 1로 하자. 이런 개념이 아까 앞에 설명한 그대로예요. 자, 근데 이제 이 벨로시티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내가 어떤 식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바꿨어요. 여기서 이렇게. 그래서 지금 현재 XT에다가 새로운 방향 VT 플러스 1이 있고 그러면 이제 VT 플러스 1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하면 기존에 있던 그 벨로시티에다가 방금 구한 그 기울기에다가 러닝 레이트 알파를 곱해가지고 역으로 반대로 해서 그걸 더한 게 VT 플러스 1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만약에 지금 현재 기울기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xt라면 vt 플러스 1은 지금까지 계속 얘가 어떤 식으로 왔는가라고 하는 그 방향을 vt라고 표시하고,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떻게 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얘가 로우 vt라고 하면 그 로우 vt에다가 요점의 기울기 값이 이렇게 돼서 델타 f xt라면, 그럼 이 델타 xt의 실제 마이너스 기울기 값은 이 방향이죠, 그죠? 근데 여기다가 이제 알파 값을 곱해가지고 러닝 레이트를 곱해가지고 이걸 하고 이것과 이것을 방향으로 우리는 일로 가야 돼. 이게 이제 새로운 가야 되는 방향. 얘가 이제 vt 플러스 1이에요. 그래서 xt에다가 vt 플러스 1 해가지고 이 값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움직이는 방향을 설명할 때는 이 방법이 훨씬 더 간단해요. 근데 이 방법은 아까 우리가 기존에 있던 방식대로 원래 있던 SGD의 그 기울기를 구하고 그 기울기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개념을 그대로 표시한 것이 이거죠. 그래서 요 움직이는 방향이 사실은 반대 개념이라는 것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어요. 기울기와 같은 방향으로 VT를 쓰고 있는데 여기서는 실제로 움직이는 방향, 그걸 우리가 VT로 해서 이 그 왼쪽에 있는 거나 오른쪽에 있는 거나 사실은 동일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뒤에 쪽에서는 이 방법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이 방법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SGD의 모멘텀을 하는 것은 우리가 아까 이제 물레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이 이런 로컬 미니마나 혹은 새들 포인트에서 스톡돼 가지고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그런 문제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컨디션 넘버가 굉장히 클 경우에는 푸어 컨디셔닝을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얘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전에 있던 그 벨로시티를 가지고 새로운 애를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계속 이 새로운 벨로시티는 그 전에 있던 벨로시티에다가 로우만큼을 곱해가지고 한 0.9 곱해가지고 계속 그 벨로시티를 유지해가면서 추가해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 벨로시티의 어떤 무빙 에버리지라고 그러죠. 아니면 히스토리를 계속 누적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갑자기 이 로컬 미니마나 혹은 새들 포인트에 있더라도 그 전에 오던 그런 관성이 있어가지고 그 벨로시티에 의해서 바로 쉽게 빠져나올 수도 있다 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푸어 컨디셔닝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이쪽 방향으로는 플러스 됐다가 또 이쪽에서 마이너스 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니까 누적시켜 보면 그건 다 서로 상쇄해야 되고 이쪽으로 가는 방향으로만 계속 남아가지고 결국 이쪽으로 수렴하게 된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는 계속 일관되게 계속 플러스 되고 있고 한쪽 방향으로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니까 결국 무빙 에버리지 가지고 계속 돼가다 보면 한쪽 방향 버티컬한 방향으로는 상쇄가 되고 이 호리젠탈 방향으로만 계속 값이 유지가 돼서 훨씬 빠르게 이게 노이즈가 없이 수렴이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한 동영상도 여기 있는데 우리가 요거죠. We have this velocity vector that we've built up as we rolled downhill, 아까 and that can hopefully carry us 네. through the saddle point and let us continue.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까만색은 기존에 있던 SGD고 이 블루는 이 모멘텀을 더하면 훨씬 더 스무드하게 간다는 뭐 그런 이야기가 되겠어요. 아까 우리가 스토캐스틱의 모멘텀 스토캐스틱에 대한 걸 우리가 잠깐 뽕. We have this velocity vector that we've built up as we rolled downhill. 자, 이게 내가 이 링크를 잘못 그린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자 지나갑시다.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했던 것을 다시 돌이켜 보면 이 현재의 위치에서 XT에서 지금까지의 벨로시티가 있고
그다음에 새로운 그레디언트를 구하면 그걸 가지고 이제 이 actual step 이 VT 플러스 이게 이제 VT고 이게 이제 로우를 곱해가지고 VT를 하고 이거는 이제 새로운 VT 플러스 1을 구하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이 XT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이쪽으로 가고 있었다는 거죠. 가고 있었으면 이왕이면 그레디언트를 구할 때 이 지점에서의 그레디언트를 구해가지고 하지 말고 이 지점에서의 그레디언트를 구하면 훨씬 더 빠르게 이 현재의 벨로시티에 맞게 거기서의 그레디언트를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의 그레디언트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이 지점에서의 그레디언트를 구해가지고 바로 적용시키자.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현 지점 XT에서 벨로시티만큼을 더 앞서가서 look ahead 해서 그 지점에서의 그레디언트를 구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 실제 벨로시티와 그레디언트를 대가지고 가자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아까 있던 그 여기에 자 여기를 보면 이 식과 이 식을 비교를 해보면 돼요. 자 XT 플러스 1은 XT에다가 VT 플러스 1인데 똑같아요. 그죠? 근데 이 VT 플러스를 어떻게 구하는가 하면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이 VT의 로를 곱한 거에다가 현재 있는 XT의 그 기울기를 알파만큼 러닝 레이트 해가지고 하자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XT에다가 로우를 이미 먼저 해가지고 그 위치에서의 기울기를 구해서 그 값에다가 알파를 하자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요 SGD 플러스 모멘텀하고 네스트로프 모멘텀이 차이가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는 위에 있는 SGD는 여기서 이게 로우 벨로시티고 VT고 얘가 요 위치에서의 XT에서의 델타 FXT 해가지고 이 두 개를 합친 것이 바로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XT가 아니고 X 플러스 XT에다가 로 VT를 해서 구한 이 점 얘가 XT 플러스 로 VT예요. 여기서의 그레디언트 기울기를 구해가지고 더하자 이 말이죠. 그 차이가 다르다 이죠. 자, 근데 얘를 조금 더 다르게 해석을 해보면 X 플러스 로 VT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XT의 틸드라고 우리가 이제 만약 새로운 변수를 하나 더 더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하면 그러면 이제 얘가 이렇게 되죠. 그냥 XT 플러스 로 VT를 XT의 틸드라고 이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끝이에요. 그냥 똑같아요. 대신에 여기에 이제 XT 플러스 1로 표시하지 말고 이제는 새로운 변수 XT 틸드를 가지고 이걸 풀어보자는 거죠. 그래서 XT 플러스 1의 틸드를 이렇게 표시를 해요. 자, XT는 자 이거 조금 복잡한데 그림으로 그리면 쉬워요. 자, XT가 있죠. 아까 우리가 봤던 이게 로 VT죠. 그래서 얘가 새로운 XT 틸드라고 이제 쓸 거예요. 이게 얘가 XT의 틸드예요. 왜냐하면 이게 얘를 XT 틸드라고 하기로 했으니까. 그 다음에 요 지점에서의 기울기 그게 바로 F의 XT의 틸드의 기울기 여기다가 알파를 곱해가지고 마이너스를 해야지 마이너스 디렉션이니까 이 얘죠. 얘가 지금 이거죠. 자, 그래서 얘가 바로 XT
xt 플러스 1이에요. 알겠어요? 얘가 이제 xt에다가 vt 플러스인데 얘가 요 지점이 xt tilde니까 xt tilde에다가 그거를 바로 요만큼을 기울하면 얘가 아까 xt 플러스 1이었죠. 그리고 새롭게 구한 이거 얘가 이제 사실은 vt 플러스 1이죠. 여기 vt 플러스 1. 그래서 얘가 새로운 xt 플러스 1은 xt에다가 vt 플러스 1 한 게 xt 플러스 1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 xt 플러스 1에서 다시 우리가 또 로 vt 플러스 1이라는 애가 있으면 그걸 구하면 얘가 결국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xt 플러스 1의 tilde예요. 아까 여기 xt에서 로 vt를 해가지고 xt tilde를 구하듯이 xt 플러스 1에서 로 vt 플러스 1 해가지고 xt 플러스 tilde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xt 플러스 1의 tilde예요. 여기 xt 플러스 1 tilde. 얘는 얘가 xt tilde에다가 마이너스 로 vt를 하면 xt죠. 결국 이거 xt예요. 얘가 xt고 요 뒤에 거 그러니까 로 vt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을 더했는데 이 xt 플러스 1의 tilde는 요게 vt 플러스 1에다가 더하기 로 vt 플러스 1이죠. 그러니까 이게 1 플러스 로의 vt 플러스 1이죠. 그래서 얘가 바로 요거 더하기 요거예요. 얘가 xt예요.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시 풀면은 xt의 tilde에다가 자, 다시 지우고 xt의 tilde에다가 vt 플러스 1에다가 이렇게 표시가 됐다. 자, 그러면 다시 얘가 뭐하고 똑같은지 한번 볼게요. 이거 자, 어디서 많이 본 거죠? 여기 보면 SGD에다 모멘텀 한 것 그래서 단지 XT가 아니고 우리 이제 XT tilde를 가지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리고 똑같아요. 똑같고 XT 플러스 1은 XT 플러스 1 tilde는 바로 XT tilde에다가 이 XT가 XT의 tilde에다가 V를 V2 플러스 1을 더한 거하고 똑같은데 단지 여기서 뭐가 다른가 하면 요게 추가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XT 관점에서 보면 이게 이제 SGD 플러스 모멘텀인데 XT tilde의 관점에서 보면은 네스트로브 모멘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VT 플러스 1은 똑같이 VT 플러스 1은 똑같이 기존에 있던 SGD 모멘텀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업데이트를 하는구나. 왜냐면 똑같죠, 그죠? 대신에 XT 플러스 1을 구할 때는 요 기존에 있던 벨로시티와 방금 구한 벨로시티의 그 차이, 그거에다가 어떤 로우를 곱해가지고 적절한 에러 텀을 보정한다. 에러 코렉션 텀이 들어갔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바로 그 전에 있던 벨로시티와 방금 구한 벨로시티의 차이를 여기다 보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SGD 플러스 모멘텀의 기법보다 이 네스트롭 모멘텀이 훨씬 더 그런 어떤 에러를 갑자기 벨로시티가 착착 바뀌는 어떤 그런 것들을 보정해가면서 찾아가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여러분이 한번 관련된 동영상 여기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보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좋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 두 가지는 다 SGD 플러스 모멘텀이나 네스트로프나 둘 다 이렇게 러닝 레이트에 따라서 오버슛을 할 수도 있고 그래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모멘텀을 이용해 가지고 디렉션을 우리가 보정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이제 뒤에서는 러닝 레이스를 우리가 어떻게 조절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컨벡스한 어떤 함수에 있으면 컨벡스한 함수에서 여기서 처음에는 가파르게 이렇게 값을 바꾸다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되면 이게 편편한 대로 가가지고 여기서는 천천히 움직여야 돼요. 안 그러면 똑같은 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은 여기 있는 이 로컬 미니마를 벗어나가지고 멀리까지 가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점점 슬로우 다운 하면서 이 수렴에 가야 되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그레디언트에 러닝 레이스 있지만 러닝 레이스 이외에 지금 현재 있는 그 이 DW 그레디언트를 곱해가지고 그레디언트의 제곱을 누적해가지고 그것으로 계속 이렇게 나눠줌으로써 디바이드 해줌으로써 점점 이렇게 웨이트가 점점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도록 그렇게 이제 해주자. 그게 바로 이제 아다 그레드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나눈다는 것은 이게 이제 벡터이기 때문에 그 벡터의 하나의 어떤 엘리멘트마다 엘리멘트 와이즈로 스케일링 해가지고 그레디언트를 이렇게 히스토리컬 sum of square죠. 스퀘어 해가지고 그것을 sum 해가지고 계속 누적하는 것, 각 디멘션에 대해서 그렇게 스케일링을 하는 것을 추가한 것이 바로 아다 그레드예요. 자, 근데 이제 아다 그레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결국 각 해당되는 것마다 이 크기만큼 나누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아까 얘기한 대로 수평 방향은 작고 수직 방향은 크죠. 그러니까 이제 수평 방향으로 작으니까 이 작은 값으로 나누니까 이 값은 굉장히 커져요, 이 W가.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는 굉장히 많이 이 변화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수직 방향으로는 천천히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맞죠. 그래서 여기서 사실 이쪽으로 가려면 이쪽으로 많이 가야 되고, 왜냐면 이게 완만하기 때문에. 근데 이쪽으로는 아주 가파르기 때문에 조금만 가도 돼요. 그죠? 그래서 이 grad sum square를 각 해당되는 그 컴포넌트마다 이 역으로 정해가지고 가도록 그렇게 지금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이게 가파르게 있으면, 근데 가파르게 있는데 이걸 가버리면 이게 그냥 싹 넘어가 버리죠. 근데 이제 이게 완만할 때는 여기에 이제 그 좀 많이 움직이도록, 대신에 이게 누적해가면서 이게 하기 때문에 여기서 와서 쭉 보면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조금씩만 움직이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 것과, 그다음 각 컴포넌트별로 그런 기울기에 반대에 하는 역으로 많이 움직이도록 혹은 적게 움직이도록 하는 것들이 들어 있어요. 자, 그래서 아까 본 것처럼 이렇게 여기서 아다 그레드를 쓰면은 이게 이제 굉장히 급한 디렉션으로는 굉장히 천천히 움직이고, 플랫한 디렉션으로는 뭐 엄청나게 많이 엑셀레이트 되는 그런 형태가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약간 이제 보정해 주기 위해서 우리 이제 이 그레드 스퀘어를 그대로 이렇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이 그레드 스퀘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던 그레드 스퀘어에다가 지금까지 구한 누적된 거에다가 DK 레이스를 곱하고 그 다음에 방금 구한 것에다가 1-DK 레이스를 해가지고 기존에 있던 것들을 계속 조금 유지해 가도록 그렇게 한 것이 바로 RMS prop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RMS prop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작동되는지 이것도 우리 동영상을 한번 보면서 살펴보도록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이제 아담이에요.
요즘 뭐 rectified 아담이라고 하는 것도 새롭게 나와가지고 근데 어쨌든 아담이 지금까지는 그래도 가장 인기가 좋고 잘 작동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앞서 봤던 그 모멘텀은 우리가 이제 그 가는 기울기의 디렉션을 우리가 조절하는 거였고 RMS 플로업은 그 러닝 레이스를 아답티브하게 조절하는 그런 두 가지 아이디어를 합쳐놓은 게 바로 아담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모멘트는 이 first 모멘텀이고 두 번째는 이제 second 모멘트죠. 그래서 이거는 DW 그냥 그대로 쓰고 이거는 이제 DW 제곱이죠. 그래서 first 모멘트와 second 모멘트를 둘 다 가지고 있는데 이 second 모멘트는 아까 봤듯이 이런 그 RMS 프롭에서처럼 혹은 아다그레드처럼 여기서 이 러닝 레이스를 조절하는 거죠. 이게 스칼라 값이기 때문에 이 스칼라 값은 바로 이 러닝 레이트와 나누어져 가지고 러닝 레이스를 조절하고 실제 디렉션 DW는 그대로 두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첫 번째 있는 모멘트는 이게 DW가 이 벡터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모멘트에다가 DW를 가지고 또 조합하니까 바로 이 모멘트 1은 디렉션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 디렉션이 바뀌도록 하는 그런 이제 모멘텀과 그다음에 이제 러닝 레이스를 컨트롤하는 RMS 프롭 이 두 가지를 같이 합쳐 놓은 거다. 그래서 이제 빨간색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제 모멘텀 방향을 우리가 조절하는 것이 되고요. 그래서 그것은 바로 이 현재 있던 V에다가 롤을 곱하고 새로운 DW 구하는 이것을 그대로 하니까 SGD 모멘텀의 기법을 그대로 이제 반영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란색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세컨드 모멘트는 여기에 값에다 나눠주는 것은 이제 RMS 프롭을 그대로 적용시켜서 쓰는 것과 동일한 방식이 되겠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게 이제 만약에 t가 0일 때 그러니까 하나도 이제 초기에 제일 초기에 이 베타 2가 그 0.999 정도의 값이라면 그럼 이게 1 마이너스 베타 2 하면 이게 0이죠. 그 다음에 이 베타 2는 굉장히 큰 1에 가까운 값이지만 모멘트 2가 원래 처음부터 0이기 때문에 초기 값이 0인 상태에서 출발하면 결국 모멘트 2는 처음엔 0이에요. 그래서 이 0으로 나눠주게 되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바이어스 코렉션을 해야 된다 해서 그래서 이렇게 식을 t가 0일 때는 얘가 t가 0이면 0의 버의 영성이니까 이게 1이니까 1 빼기 1에서 0이 되죠. 그래서 이 모멘트 1 언바이어스가 0 나누기 모멘트 1인데 이거를 그 다음에 이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 모멘트 1도 0이고 둘 다 0인데 이제 여기에 이 값이 모멘트 1이 먼저 0이기 때문에 0 값이 들어가서 그래서 여기에 이제 0이고 요 값이 들어가 가지고 이 W가 이 T가 0일 때 0이 안 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이제 뭐 어차피 우리 결과에 해당되는 이걸 이제 쓰면 되니까 그래서 마지막 이 결과에 해당되는 이제 아담 알고리즘을 가지고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을 쓰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베타 1은 0.9, 베타 2는 0.999 이렇게 하고 이제 러닝 레이스는 뭐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적절하게 써가지고 쓰면은 프랙티컬하게 가장 다양한 모델에 대해서 잘 작동이 된다라고 현재까지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뭐 2019년 최근 논문들이나 굉장히 이게 어느 정도 임팩트가 있었던 그런 결과들을 냈던 것들에 대해서
대부분 아담을 쓰고 있고 이제 러닝 레이시 12-4승 혹은 이게 12-4승, 12-3승 뭐 이렇게 이제 혹은 또 0.001 뭐 이렇게 이제 썼죠. 그래서 대략 이 0.001 그러니까 12-3승을 쓰거나 혹은 12-4승을 쓰거나 혹은 그 중간값 5 곱하기 2의 -4승 요 사이 값을 러닝 레이스로 쓰고 베타 1과 베타 2를 대략 0.9과 0.999 이렇게 해서 하면 웬만한 모델에서 어느 정도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아담에 대한 실행 결과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자료를 살펴보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알고리즘의 옵티마이제이션 알고리즘의 비교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에 우리가 이제 first momentum을 쓰는 것, 그다음에 second moment를 쓰는 것, 그다음에 이제 leaky second momentum 쓰는 것, bias correction 각각에 대한 개념들이 이 알고리즘마다 뭐가 이게 적용이 되는지를 하나의 표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first order optimization이라고 해가지고 그 현 위치에서의 어떤 기울기를 구하고 그 기울기에 따라서 스텝 사이즈만큼을 스텝만큼 얼마만큼 이동하는 그런 방식으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점에서 기울기를 구하고 그 기울기에서 얼마만큼을 이동했죠. 이게 이제 결국 얼마만큼 이동할 것인가라고 하는 게 바로 러닝 레이스인데 이 러닝 레이스를 얼마만큼 해야 되는가가 굉장히 문제가 되다 보니까 앞에서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 나오게 됐죠. 그래서 만약에 얘를 세컨드 오더로 피팅을 해가지고 하면 이 점에 대해서 세컨드 오더에 이 피팅을 하면 이런 형태의 어떤 파란색 형태의 것이 나오면 여기서 얘 미니마이즈 하려면 이 점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걸 금방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first order optimization과 second order optimization의 차이는 second order는 우리가 이 샘플링 된 것에서 이 second order로 이 피팅을 하면 approximation 하면 바로 이게 미니멈 밸류들을 바로 구할 수가 있어서 그것을 사용하면 바로 되겠다, 그죠? 그러면 예를 들면 이 기울기가 급할 때 혹은 또 완만할 때는 또 이제 세컨드 오더가 이렇게 파란색처럼 이렇게 기울기가 크면은 바로 많이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가파를 때는 실제로는 이 x 값을 이 w 값을 조금만 움직이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많이 움직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세컨드 오더의 그런 그 어프록시메이션을 하면 바로 이런 그 러닝 레이스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그런 장점이 있겠어요. 자, 이것은 우리가 세컨드 오더 테일러 익스펜션을 구하면 어떤 함수에 대해서 LW가 이 W0에서의 값, 그 다음에 이제 이 first order 이게 이제 기울기가 되는데 이 자코비안이라고도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세컨드 오더가 이게 해시안 매트릭스를 구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바로 실제로 이제 그 2차에서 크리티컬 포인트, 그 아까 했던 요 기울기가 여기 지금 미니멈이 되는 요 점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식이 나오고 그래서 이 식으로 바로 업데이트를 하면 되도록 그렇게 이제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아담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많이 쓰고 이런 세컨드 오더 옵티마이제이션을 쓰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해시안을 구하려면 이제 해시안 자체가 이 원래 이 자코비안은 그러니까 1차 미분에 대한 매트릭스는 원래 있는 그 디멘션에 맞게 n 스퀘어지 n이죠, 그죠? n이죠, n. n인데 이 해시안은 그것에 대한 n 스퀘어로 이렇게 늘어나게 되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또 인버스를 구해야 되니까 인버스를 구하려면 비고의 n 3승의 어떤 그런 타임이 걸려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n이 거의 뭐 10 밀리언 혹은 100 밀리언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
n이 엄청나게 큰 어떤 그런 딥러닝 알고리즘에서는 이 세컨드 옵티마이제이션을 쓸 수가 없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디멘션이 작은 로우 디멘셔널 프로블럼에만 이것이 가용하겠다, 그러죠. 어쨌든 이제 이 세컨드 오더 옵티마이제이션은 이제 BFGS, 이게 결국 이 알고리즘을 고안한 사람들이 브로이든, 플래처, 골드팝, 셰노라고 하는 이 네 사람의 알고리즘인 BFGS. 근데 이게 이제 특히 리미티드 메모리를 가진 알고리즘의 LBFGS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하면 실제 어떤 뉴턴 메소드의 보다 훨씬 더 어프록시메이션 해가지고 해시안도 이그젝트한 인버스 매트릭스 구하는 게 아니라 어프록시메이션 해가지고 구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쿼시 뉴턴 메소드로 우리가 이것을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 있다, 이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러면 이게 이제 스토캐스틱의 미니 배치 방법으로는 쓰기가 어렵고, 왜냐하면 이게 이미 어프록시메이션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풀 배치에서는 어느 정도 작동이 된다, 이죠. 그래서 미니 배치 세팅에서는 이게 잘 작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아담은 여러 가지 어떤 케이스에 대해서도 이 초기에 적용해서 결과를 내기에는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 모멘텀 기법이 아담보다 훨씬 더 결과가 더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대신에 훨씬 더 많은 튜닝을 해야 돼서, 그래서 이제 우선 초기 결과를 낼 때는 아담을 먼저 쓰고, 그다음 좀 더 좋은 어떤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이게 모멘텀을 가지고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풀 배치 업데이트가 가능하면서 조금 더 이제 로우 디멘셔널 프로블럼이 있다면 그때는 이제 LBFGS 기법을 사용해서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면 되겠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것들을 이제 우리가 서머리 하면은 먼저 이제 그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서 우리가 리니어 모델을 이제 사용을 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리니어 모델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다. 세 가지 방법으로 볼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리니어 모델로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바로 이제 뉴럴 네트워크나 혹은 딥러닝에서 가장 기본적인 모듈로서 사용을 되기 때문에 우리 명확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 로스 펑션에 대한 걸 했죠. 그래서 로스 펑션은 결국 현재 있는 이 모델이 얼마나 잘 작동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해석하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로스 펑션을 정의하고, 이 현재 이 로스 펑션의 값을 통해서 스코어를 구해보면 바로 현재 이 웨이트가 좀 더 향상이 되어야 됐다, 아니면 굉장히 좋은 웨이트다, 이런 것 웨이트에 대한 어떤 퀄리티를 판별하는 데 있어서 이 로스 펑션을 쓰게 되겠어요.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결국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로서 바로 이게 W를 그럼 어떻게 구할 것인가, 초기 W를 설정한 후에 거기서부터 점점 로스의 기울기가 가장 가파른 곳으로 이 업데이트해가는 그런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을 쓰자. 이때 이 스토캐스틱이라고 하는 것은 그 트레이닝 데이터의 전체를 다 풀 배치로 하는 게 아니라 샘플링한 미니 배치를 가지고 그레디언트를 구하는 것을 우리가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핵심적인 내용들은 여러분 다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